인사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 바이온 대표사를 맡고 있는 변승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들 이제 생산팀을 맡고 있는 생산팀장 배재석 부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이쪽은 이제 과일 촬영장을 맡고 있는 고참봉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영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컨셉은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폐금속 재활용 사업은 일명 이제 도시광산 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바이오는 도시광산 기업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넘겨주시면 지금 바이오의 현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주 공장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현황입니다. 매출 규모가 연간 400억. 그 다음에 시설 투자 규모는 이제 11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주시 채용 인원은 25명에서 30명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서울대에 말씀드린 도시 광산에 대한 사업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 호주처럼 천연 광산이 없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갖다가 어떻게 여하에 취득하느냐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한 10여 년 전부터 떠오르는 사업 모델이 도시 광산입니다. 그 도시 광산이라는 것은 한 번 사용된 자원을 갖다가 친환경적으로 잘 회수해서 이걸 갖다가 기술 업된 가공 방법으로 다시 자원화시켜서 이걸 산업 원료로 다시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 모델이 바로 도시광산화 사업 모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거의 그 금속적인 자원이죠. 금속 자원은 리사이클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원된 자원, 폐금속 자원을 갖다가 안전하게 회수, 분류, 가공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원화하고 이걸 갖다가 산업 원료로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버려지고 그 다음에 아무데나 막 처박혀 있는 자원들을 자원의 어떤 순환 사이클 내에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천연 광산이 없는 가운데서도 도시 광산에서 사업 모델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자원을 갖다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납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시인의 프랭카드도 많이 걸리고 있는데 납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그런 어떤 의혹인데요. 저희들이 그 WHO의 세계 암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납은 2급입니다. 1급이 아니고요. 2급이고 또 2급 중에서도 암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게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A, B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납은 거기에 2등급, B 등급입니다. 2군 중에서도 또 B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1급 발암물질이라는 부분은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편입니다. 그럼 영주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한 13년 동안 함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안 공장에서 한글 갖다가 저희들이 영주 공장에서 녹이기만 하는 시설은 영주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도시광산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에서 보면 일단 폐금속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수집하고 분류하고 해체하고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게 된 걸 갖다가 자원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까지는 함안 공장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선별된 자원을 갖다가 가져다가 영주에서는 녹이는 시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주 공장에서 이것저것 다 회수하고 다 한다는 얘기는 좀 현재 어떤 공정상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폐자원을 회수하고 수집하고 해체하고 선별하고 자원화 직전까지 그거는 함안에서 바이텍이라는 회사가 다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자원화 바로 가능한 용융 바로 직전에 있는 그 자원을 갖다가 바로 영주 공장을 확보해서 영주에서는 바로 녹이는 시설만 있기 때문에 용융 과정만 영주 공장에서는 수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온에서는 그걸 통해서 영계를 생산해서 그 영계를 갖다가 납을 필요로 하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만드는 세방전지라든지 동화전지라든지 지금 DTR이지만 그런 데로 이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또 다른 용도로 또 쓰이는 데다가 연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 또 공급을 하든지 그다음에 또 저희들은 또 수출도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수출 부분도 저희들 고려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쓰임새는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주 공장을 선정을 하면서 왜 영주로 자꾸 왔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저희들이 고려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그 산업단지, 미분양 단지를 싹 다 조사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게 한 5,000평 정도 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맞는 그 부지를 갖다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있다 그러면 뭐 한 2,000평, 3,000평. 저희가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다 넣기에는 부족한 겁니다. 이게 이제 1차 금속 제조업이라고 해서 업종 코드가 24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뿌리 산업으로서 이게 산업단지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산업단지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제 이번에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처럼 어떤 특화된 산업단지도 있고 뭐 저기 뭐 일반 또 전용 또 산업단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뭐 하만이든 어디든 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비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산업단지 부지의 어떤 비용 부분도 상당히 그쪽은 고가고 이쪽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저희가 접근해가지고 저희의 지금 이제 110억 정도 투자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제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가격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영주를 갖다가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부연 설명은 저희들이 드린 보도 자료에 또 상세하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영주 공장에서 수행하게 되는 생산 공정입니다. 5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원자재가 저희들이 입고되면 저희들이 용선로를 통해서 바로 용해를 해버립니다. 바로 용해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연을 만들고 그 다음 또 그걸 갖다가 고객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주조 틀에 넣어서 주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99.9%의 납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품에 대해서 업체에 출고해가지고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럼 바이온의 그 이제 제조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보면 주로 이제 저희가 쓰는 것들이 연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극판, 연단자, 연파이프, 그 다음에 또 연이 이제 함유된 어떤 제품들 그런 종류를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부자료는 저희들이 이제 단조 고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쿠스, 그 다음에 흑연, 그 다음에 LNG 그걸 갖다 저희들이 이제 연료나 저기 뭐 한원제나 촉매제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양으로 따진다 그러면 메인은 지금 저희들이 LNG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걸 쓰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코쿠스 관련돼 가지고 이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코쿠스를 써서 이게 뭐 석탄 화력 발전소가 또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코쿠스도 지금 이제 황의 함유량이 0.62%로 아주 낮은 거를 쓰고 또 거기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주시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영주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이 함량을 더 낮춰보자 해서 더 고가인 전극 흑연을 갖다가 저희들이 2대1 비율로 섞어서 쓰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환경에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까지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저희들이 계속 개발을 했고 그게 이제 정형화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영주에 시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쿠스를 엄청나게 써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또 다시 들어온다라는 그거는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코쿠스도 저희들이 뭐 1.5톤에서 2톤 정도 하루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양 자체가 크지 않을 뿐더러 황의 또 함유량도 그만큼 낮기 때문에 거기다 또 플러스 황이 0.001%가 있는 거의 없는 전극을 갖다가 또 저희들이 주 원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기 방지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7번이 이게 개통도입니다. 이게 개통도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이제 뒤에 있는데요. 이 설명보다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좀 내부 기밀이기도 하지만 이건 다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용선내에서 이제 용해 작업이 돼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것들이 여기가 챔버로 해서 중력 집진기입니다. 처음에 여기서 나오는 입자들을 갖다가 무겁고 그런 입자들을 다 걸러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룸 투룸입니다. 공기가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하면서 부딪히면서 무거운 것들을 다 밑으로 다 집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통해 가지고 또 있는 게, 그 다음에 여기는 열교환기라고 해서 어쨌든 여기서 좀 용융을 하다 보면 온도가 많이 높습니다. 고열이 같이 수반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런 걸 갖다가 빨리 반응시키려면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 시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새롭고 고안을 했고, 저희가 어떻게 이 아이 이걸 갖다가 빨리 제거하고 낮은 수준에 그걸 또 유지할 거냐라고 고민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또 저희들 공학 박사님하고 의견을 나눠가지고 추가 설비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교환기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또 통과돼가지고 또 입자가 흐르는 부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클론 집진기라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회원들이 치면서 이걸 갖다 서로 입자상 물들이 서로 부딪히고 또 걸러지고 하면서 또 여기서 제거를 또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다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 미세한 부분은 마지막에 여기서 원룸, 투룸, 쓰룸, 룸이 4개입니다. 이걸 통해서 요가식으로 다 잡아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입자상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웬만한 것들은 다 잡아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해가지고 그래도 저기서 미지나마 남을 수 있는 아주 초미세 뭐 그런 거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1차 세정 집진을 또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서로 중화시키고 해가지고 1차 세정을 해서 세정 스크라버가 또 이걸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용해가 되겠죠. 물과 반응하면서. 이게 여기에는 약액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여기에서 혹시 또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희들이 공업박사님과 또 연구를 해가지고 그럼 2차를 한 번 더 하자, 세정을. 그래서 여기에 2차 세정 장치가 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총 6단계에 걸쳐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상태로 나중에 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이 6단계까지 거치는 거는 이런 업종이가 저희들이 어떤 그 용융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정말 고심하고 그다음 또 연구했고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자연환경에 위해되지 않는 최선의 방책을 찾은 결과 이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보면 저희들이 이제 외부 유출이나 그 다음에 확산 뭐 날리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거치면서 100% 저희들이 제거하기 위해서 늘 하지만 납이라는 것 자체가 비중이 11입니다. 지구상에서 상당히 무거운 물질입니다. 이게 날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뭐 기화돼서 날린다 이런 데면 이 기화가 되려면 1700도 이상의 엄청난 고열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화될 수 있는 확률도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 공정 자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이 공정들을 거치면서 이건 충분히 저희가 그 안전하게 배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각 부분에 보시면 그럼 여기에 입자들이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혹시 여기라서도 작업자들이 부주의로 혹시 유출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도 다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이걸 갖다가 톰백 마대라든지 마대 담아서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갖다가 밀폐 공정으로 다 밀폐식으로 다 자동으로 해소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발생한 거를 그 통에 통해서 모든 걸 다 회수하고 여기서 또 빠져나온 거는 자동 회수 공정을 통해서 회수하고 그 속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유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기까지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러 어떤 그런 어떤 대기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것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폐수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폐수로 뭐 토양 오염시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스크라바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세정수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3, 4톤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옆에 탱크가 있습니다. 어디 공정상으로 셀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수해가지고 저장해서 폐수 처리 위탁업체가 와서 바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를 갖다가 처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전문업체들이 와서 처리해주고 그 과정에서 대외적으로 이게 뭐 저기 그 내성찬에 간다든지 어떤 그런 염려는 전혀 기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의 요약 설명은 아까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마지막 장입니다. 약간 저희가 내거는 모토는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바이원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친환경적인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환경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영주시와 같이 공정공생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명, 30명 인재를 뽑을 때도 영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또 이제 뭐 지금 이제 취업한 여직원도 있지만 영주 출신입니다. 부모님도 다 영주에서 다 하셨고 고향이 영주에서 보니까 어쨌든 그 현재 우리 지역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역과 나눔을 공유하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희가 바이텍을 제가 13년 동안 함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나중에 확인하셔도 다 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제가 매년 기부를 해왔습니다. 어쨌든 제가 법수 면사무소 면장님하고도 보고 하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은 바이온이 여기 이 지역에 또 토대를 내리고 하면서도 똑같은 그거는 저희 모토가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이온은 바이텍이 13년 동안 저희들이 해오면서 적자 없이 흑자를 계속 구가해 왔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직원들의 노력도 필요하고 과학적으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거는 바이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 안정화되고 향상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어떤 안정된 삶의 터전을 보장함으로써 바로 지역사회 안정에도 이 바이오는 기여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하실 때 행복 10계명이라고 발표한 그 영문을 갖다 제가 이제 밑에 좀 적어놨는데요. 어쨌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젊은 세대에게 가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모토였고 바이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이온도 나름대로 저희가 좀 과하다고 한 2.5배 되는 설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설비가 기존의 생산시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하는 것도 어쨌든 우리 회사 딱 왔을 때 직원들도 아 깨끗하구나, 아유 문제 없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직원들도 내부 만족할 수 있고 그래도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좀 더 우리 회사가 바이온이 좀 가치 있는 일자리,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갖다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보도자료 이거는 하여간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이슈가 되어 있는 거 다 정리를 했거든요. 혹시라도 부족하시면 또 저희 물어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설명은 끝났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공장을 지금이라도 좀 가보고 싶다, 가봐도 되냐 하신다면 지금 바로 저희가 공장 하시면 이 지금 말씀드린 설비에 대해서 설비가 오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틸리티가 좀 남았긴 했는데요. 그 설명을 제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저희도 공장으로 가신다 그러면 안내해 드리고 거기서 보시고 이게 이런 설비구나. 또 이게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갖다 저희가 명쾌하게 설명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또 혹시 이 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나중이라도 언제든지 저희 공장에 오신다면 저희는 공장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희들 저 관리팀장이나 생산부장을 제가 동행한 이유도 저는 제가 하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제가 혹시 없더라도 그때 언제든지 와도 된다는데 또 와서 좀 보고 싶다. 응? 하셨다면 와서 커피 한잔 하시고 설비 보시고, 응? 거기에 대해서 언제든지 저는 허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좀 무방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 시설을 제거 경로라고 해서 제가 6단계를 갖다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6단계라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전혀 내부적으로 유출이 안 된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경로를 갖다가 차분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공청회를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코로나 시국에 사람이 몸무게 가지고 계속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계속 이 사업을 계속 미룰 수가 없어가지고 개별로 해서 그때 접촉을 해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하셨다. 예. 몇 명을 하셨나요? 그때 18분인가 17분인가 뭐 저희 막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제 정확. 인근 주민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하여간 뭐 그때 통장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장님하고 해가 다 저기 여쭤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받은 겁니다. 지금 요거는 입자상 물건을 갖다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나오는 것들은 자동으로 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자동 회수 그러니까 이제 아니요 법적으로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공장에서 이걸 갖다가 대외적으로 저희만의 이제 특징입니다. 고체성 물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녹이고 이걸 보관하고 또 그만큼 또 이거의 비중이 상당히 11이라고 해서 높은 물질이고 무거운 물질이고 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체하고 동일 신상에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단순히 용역로만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을 갖다 쭉 해놨는데 이 시설들이 어떤 대외적 유출되고 뭐 하려면 어떤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기화다가 날아가거나 뭐 이런 어떤 이 제조 공정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체의 어떤 뭐 수비를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다른 업체 또 터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게 저희 이 납의 제조 공정상 그거는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제조 공정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루미늄하고는 저희가 이제 알루미늄이 2.7이다 보니까 비중이 가볍습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근데 납은 11로 무겁습니다. 보통 우리가 낚시하시면 하지만 낚시찌 그게 이제 옛날에는 납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빨리 이제 가라앉으라고 낚시찌가 빨리 가라앉으라고 쓰듯이 납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납이 날려가려면 적어도 기화성 물체가 되려면 1700도 이상의 고열을 가해야지만이 이게 기화가 됩니다. 납이.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하고는 벌써 금속에 갖고 있는 성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이나 이런 주요기관의 검증을 받은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냥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영주시에서도 이 검토를 다 했고요. 저희 자체로도 그걸 주니까 시에서 아니 박사님들이 이제 어떤 공학과 박사님 환경 쪽에 있는 박사님들이 그 절차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서로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각 설비마다 설비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설비 능력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들어가면 이걸 어느 정도 효율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겁니다. 설비. 자체적으로 이걸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죠. 그만큼 줄이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반응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열광이라도 온도를 빨리 낮추고 그런 어떤 이 환경적인 요소를 자체적으로 해서 예. 시에 주니까 시에서 검토를 하니까 예. 안전하다. 예. 해서 지금 설명한 거 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전문기관에는 이걸 그리 하지 않았고. 공업 박사님 전문가로 보시면 왜냐면 연구소에 다 계신 분들이라 그걸 다 전문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 그냥 아무 때나 공업 봐서 다 됐다는 건 아니니까요. 연구소에 있고 또 환경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로 다 불리는 분들이시고 그런 분을 한두 분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한 게 아니라 관련된 어떤 전문 그룹핑 해가지고 거기서 안을 갖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 영주까지 저희가 전국의 미분양 단지를 다 조사를 하고 저희가 5,000평이라는 부지를 저희가 있어야지만이 저희가 원하는 데에 어떤 기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 정도의 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전국의 어떤 미분양 단지를 다 서베이하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하만이든 뭐
그 함양이든 뭐 그 근처에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베스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류가 많이 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 제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런 어떤 부지가 있질 않았고요. 그 다음 또 그쪽은 이제 또 부지 단가가 상당히 고가고 또 여기에 볼 때는 어쨌든 갈산 여기 이제 저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갈산 산업단지에 이제 그 부지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하고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 적소동으로 현재 또 위치를 이제 잡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바이텍을 13년 동안 해오면서 어쨌든 저희는 지역사회에 어떻든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13년 동안 기부를 해온 겁니다. 바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 지역사회에서 뿌리내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매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나중에 사회복지공단에 바이텍을 쳐보시다 알고 그 전에 처음에 NFT로 개인사 하다가 바이텍으로 법인 전환했으니까요. 사회복지공단에 지금 여기 쓰인 글이 거짓이라면 바로 들통나고 법수면에 전화하셔도 딱 됩니다. 바이텍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 영주에 어쨌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로서 자리매김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서 어쨌든 지역민들하고 같이 되도록이면 영주 출신의 어떤 지역 인재를 뽑아서 회사하고 같이 삶의 터전을 갖다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팀이 더 설명을 하라는 게 왜 하만서 영주하냐고. 그 부분은 제가 좀 관계 회사에 아니 그 얘기는 좀 저희가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봤을 때 전국에 그 미분양 단지를 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갈산 쪽 5,000평 정도에 여유가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뭐 하만을 신청해가지고 하만을 갖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하만 자체는 지금 이제 그 부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알아볼 당시에.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력 효과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금을 가지고 어떤 저희가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기 뭐 영주가 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어떤 그 과정에서의 어떤 그거는 저희가 뭐 다르게 뭐 저기 접근을 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영주에 저희가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별도로 추가로 관공서에 연락 오는 일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근데 이제 투자주식가에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온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시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신 분은 처음입니다. 제가. 전국에 다 전화하고 부지가 인터넷상에는 몇천 평 있는데 이거 저기 아직도 우리가 입주할 수 있냐 물어보면 아 이거 좀 나갔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제가 차로 다닐 수는 없거든요. 전국을. 그러니까 지금 그 분양단지라고 해가지고 이번 그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조사하고 과정에서 이제 영주 쪽에서 이제 투자께서 연락이 왔고 또 그 제가 전화를 받고 너무 이제 뭐 또 고맙기도 하고요. 그래 다른 데 이제 알아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컨택이 된 거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시설이 지금 착적 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줄 수 있는 거고 또 계속 저희 내선천 그 사무국장님한테도 계속 전화 드려서 응? 저희들의 단체가 내선천 모장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단지 참 많더라고요. 아니 저희들 왔다 가서 이제 제가 계속 다른 데 잘 몰라서 우리 공장 왔다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쪽에 이제 저희도 그 오해하는 부분을 갖다가 풀어드리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인위적인 실수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된 소지를 갖다가 100% 쭉 해도 자꾸 자동화로 간 겁니다. 인위 실수를. 그러니까 다른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다루는 물질의 특성이 기체성 물질도 아니고 액상성 물질도 아닙니다. 고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체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게 흘러가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런 이제 경험 거의 없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화성 물질은 핸들하기 진짜 힘듭니다. 기화성 물질은 어떤 사고 났을 때.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